우리나라 국민 중 장애를 가진 인구는 약 250만 명. 이 중 90%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로 발생한다. 말 그대로 그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제도를 만들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생활을 들여다봤을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신은 기초연금 20만 원, 당신은 생계급여 20만 원 똑같이 국가로부터 받으니까 형평한 거다? 근데 애초 그분들의 조건이 달랐잖아요. 어느 정도로도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어떠한 방법도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보면 그 소득 보장만으로는 충분하지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장애인들은 연금에 대한 의존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장애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장애인이 65세가 돼 노령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면 이상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 노인 기초연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우리가 노인으로서 더 살아갈 어떤 그 생활 비용을 보존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해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입법 제안,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분리 법안을 제안한다. 김대성 회장은 장애라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누구에게 닥칠지 모르는 현실이자 우리 모두가 예비 장애인이라고 말한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장애는 그렇게 많지 않고 질병이나 그 이후에는 이제 교통사고 또 산업재해 또 여러 가지 주위 환경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뭐 전쟁 있는 나라에서는 전쟁 그래서 장애인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어요. 대부분 다 후천적 장애이기 때문에 살면서 어떤 누구든지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65세가 되면 지급받게 되는 노령연금. 이 중 장애연금은 갑작스레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지급되는 지원 정책이다. 그런데 장애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장애인이 65세가 돼 노령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오면 장애연금과 함께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이유는 두 가지 연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근데 65세 이상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초 노인연금이라 해서 노령연금이라 해서 다 일반 국민에게 주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장애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장애인들은 이 같은 연금 제도가 현실에 동떨어져 있다고 항변한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노동활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는 그대로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의정부에 위치한 한 장애인 복지관. 김춘옥 할머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복지관을 찾으신다. 복지관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재활운동. 불편한 몸으로 한 발자국 떼는 것도 쉽지 않지만 거르는 일은 없으시다. 어머니 어디가 좀 많이 불편하세요? 오른쪽 마비가 와서 굉장히 불편심고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을 못 한대요. 제 같은 경우는 신경을 건드리면 이나마라도 못 걷는다 그래서 수술을 못하고 이제 허리 때문에 더 심하게 아프고 그래요. 몸이 불편하다 보니 일은 생각지도 못한다. 할머니의 유일한 수입은 매달 수령하는 연금뿐이다. 장애연금은 매달 20일 날 나오고 노령연금은 25일 날 나와요. 얼마 나오는 20만 원, 4만 원. 그럼 한 달에 24만 원 갖고 생활하는 네.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사회보장제도가 최후의 안전망으로 도입되다 보니까 사실상은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지만 기초연금 받았으면 그럼 그 부분만큼은 이제 빼지거나 혹은 그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이기 때문에 급여를 더 주지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운동을 마친 후 할머니께서 하시는 일은 한 움큼의 약을 드시는 것. 장애가 오래되다 보니 몸 이곳저곳에 합병증이 생긴 것이다. 무슨 약 드시는 거예요? 뇌졸중에 먹는 약, 또 다리 아픈데 먹는 약, 역류가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거기 먹는 약, 간이 안 좋아서 간에 먹는 약. 약값을 포함한 모든 생활비가 24만 원. 오로지 연금만으로 생활하고 계시다. 국민들은 한 3분의 1 정도 평균 소득이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인은 병원도 훨씬 의료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교통비도 많이 들고요. 장애인들은 평균적으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월 한 30만 원 정도가 더 든다고 합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놓고 다양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전체 노인 계층을 소득에 따라 쭉 저희가 그 줄을 세우면 맨 아래 어려우신 계층, 중간 계층, 상위 계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초연금 20만 원이 도입되면서 가장 어려운 40만 명의 어르신들은 소득의 변화가 없어요. 들어왔다 나가버리니까. 그 대신 요 수급 계층 이상, 차상위 계층이라 그러는데 차상위 계층부터 중간 계층, 중상위 계층 이상의 노인들은 순 소득이 20만 원 늡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20만 원 도입으로 인해서 수급 어르신과 그 이상, 그 위에 있는 어르신 간의 소득 격차가 더 커져버리죠. 노원구의 한 임대 아파트.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명렬 할머니는 이곳에서 혼자 생활하고 계시다. 할머니는 나이 50을 넘길 무렵인 1998년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으셨다. 어머니 지금 몸이 많이 불편하세요? 오른쪽으로 뇌경색이었는데 팔이 제일 심하게 왔어요. 처음엔 말도 못했어요. 주먹은 쥐는데 이것도 한 번에는 2번 주면 힘없어서 안 돼. 할머니가 수령하는 연금은 노령연금 대신 28만 원 정도의 장애연금과 구청에서 주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등을 포함해 매달 52만 원을 수령하고 있으시다. 이제 그 돈이 내게 주어진 거니까 아껴 쓰고 드락해서 써야죠. 할머니 역시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뿐만 아니라 2달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다녀야 한다. 이때마다 병원비며 교통비는 할머니의 몫이다. 계속 진행 중인 질병과 또 장애로 인해서 또 같이 어려움을 갖다 보니 사실은 뭐 의료적인 면도 그렇고 또 생활하는 데도 그렇고 또 영양 섭취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사실 더 들어가야 될 돈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그냥 그대로 받는 거는 사실 이분들한테 있어서는 좀 힘든 부분이 아닌가, 경제적으로 좀 더 도움을 받아야지만 될 상황인데. 세계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어떨까? 덴마크나 호주 등의 장애인 복지 선진국의 경우는 경제적 지원보다 자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경제적 도움이 아닌 재활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급적 더 많이 재활을 하셔서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큰 목적입니다. 이제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그분들이 재활을 하고 나면 장애가 혹시 남아 있으시더라도 노동시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다라는 그 나라의 이제 노동시장 상황을 반증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연금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까지가 그 연금제도의 목적이라는 점이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장애인들은 수많은 편견과 싸우고 있다.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전문가들은 장애연금에 대한 인식 역시 벗겨내야 할 편견 중의 하나라고 말한다. 어느 정도로도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어떠한 방법도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책을 좀 마련해서 그러한 장애인들이 좀 살 수 있는 기초생활이 될 수 있게끔 어떤 제도나 법이 좀 정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국민입법 제안.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중복 수령이 가능하도록 입법 제안한다. 65세가 되면 받게 되는 노령연금. 하지만 장애인들은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노후가 불안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장애인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 볼 때이다.